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정약용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실학사상의 대표적인 학자죠. 정약용의 사상. 어떻게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6월 모평 문제에서 발췌했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아로 있을 때 하늘이 그에게 영명하며 무영한 체를 부여하였다. 이것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니 이것을 뭐라고 했다?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본성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선을 즐거워하고 덕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러한 기호를 본성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성 기호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성을 부여할 때 덕을 좋아하는 감정과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덕을 좋아하는 감정, 이게 뭐였죠? 기호라는 겁니다. 기호. 덕을 좋아하는 감정, 요 기호라는 거죠. 그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거 뭐죠? 그렇죠. 자주직권이죠. 자주직권. 이 성은 비록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 근본은 하늘의 명령이다. 그래서 누구다? 정약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 선생님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인간은 사덕을 실천함으로써 사단을 이룰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틀린 거죠. 어떻게 돼 있죠? 이게 바뀌어 있죠.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사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입장? 그렇죠. 단시설이라고 했습니다. 단시설. 인간은 악을 싫어하는 기호의 본성도 지니고 있다. 악을 싫어하는 거. 마찬가지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 기호, 이것이 뭐라고 했죠? 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인간은 도덕적 선택을 통해서 자유의지를 형성한다. 이 자주직권인데요. 자유의지를, 이 자주직권인데 이것을 형성한다고 돼 있어요. 형성한다. 자, 이거 실수로 틀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유의지, 자주직권은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겁니다. 자, 리얼. 인간의 선행은 자신의 공적이 되고 악행은 자신의 죄가 된다. 왜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자주직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면 이것은 나의 공적이 되고 악을 행하면 나의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얼 맞는 대답입니다. 그러면 리얼이 담겨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월 모평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실무 문제입니다. 고대 중국 사상가 갑, 한국 유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 갑 보겠습니다. 사람의 성이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한대요. 이를 그런데 그대로 두면 서로 마저 싸우고 빼앗고 양보라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 사람은 나면서부터 뭘 좋아하죠? 미워하고 시기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를 그대로 놔두면 또 뭐죠? 폭력과 잔혹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람이 성이 어때요? 이익을 좋아하고 미워하고 시기한다. 우리가 배웠던 고대 중국 사상가에서 본성을 이렇게 표현한 사람은 누구였죠? 그렇죠. 순자였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고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죠. 무엇으로서? 예로서. 그래서 하성귀위라는 그런 단어 여러분들 생각나셔야 돼요. 자, 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논하건대 사람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선을 행하면 그 마음은 뿌듯하게 기쁘고 한 가지 악을 행하면 그 마음은 위축되어 풀이 죽는다. 자,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라고 했습니다. 기호입니다. 기호. 누구죠?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자, 그래서 갑과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갑. 얘는 내면의 선한 본성을 함양하는 외적 규어입니다. 선한 본성이 지금 순자는 언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2번. 하늘이 인간에게 부유한 본성에는 인과 의가 있다. 자, 순자 얘기하면서 맹자와 공자 달리 공자와 맹자는 하늘이 선함 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준다라고 했어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를 주는 존재. 하지만 순자는 뭐였습니까? 그냥 자연적인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갑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부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을 보겠습니다. 자주직관은 인간의 타고난 사덕에 기초한다. 이것도 참 말 어렵게 했는데요. 예, 틀렸죠. 자주직관은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타고난 사덕은 앞서 문제 풀이에서도 나왔듯이 뭐였죠? 사단이라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십이지심, 사행심 이 네 가지의 마음을 확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확충해가지고 뭐가 된다? 사덕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역시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을, 형구의 기호에 따라 행하면 선하기 어렵고 악하기 쉽다. 자,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가 있다겠죠. 자, 정약용의 성기호설이라고 했죠.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는 그 경향. 그래서 본성은 기호다. 해서 이 성기호라고 했는데 이 기호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형구의 기호와 영지의 기호가 있죠. 형구의 기호는 그냥 육체적인 감각에 따라 가지고 욕구,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호라는 거죠. 근데 영지의 기호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형구의 기호에 따라 행하면은 선하기 어렵고 악하기 쉽다. 예, 맞는 얘기죠. 자, 갑을 금욕적 수양을 통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제거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순자와 정약용은 욕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욕구를 부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정약용은 이러한 욕구가 긍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쁘게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실학사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유학과 관련된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각각의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있다고 하면은 절대 문제가 어렵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주요 사상들, 주요 개념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는 100%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